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제 옆에 아주 그 훈훈한 우리 후배님이 듬직하게 서 있습니다. 야, 테슬라 하면 생각나는 저 사람이 제 주위에는 우리 이 테라박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지웅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1년여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네, 됐네요. 뭐 바쁘기도 하고 부서도 이제 출입처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다가 야, 요새 또 마침 또 이제 이 코인 이쪽도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취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야, 테슬라 하면 또 이제 비트코인 뭐 이렇게 또 엮이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요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근황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테라박 기자의 어떤 요즘 그 근황과 뭐 고민과 희노애락은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특별히 네,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뭐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다. 테슬라 주가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공행진 중이어서 네. 저도 운 좋게 지금 덩달아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지 않았나. 야,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 테라박 씨가 무슨 뭐 저널리스트나 뭐 리포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해외 주식을 아주 몇 년간 장기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런 심정으로 이제 몇 말씀 이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런데 혹시 뭐 지금 테슬라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는데 한 2,500%. 네. 근데 그것도 어제 좀 빠진 거라서 네. 최고점이었을 때 한 2,600% 되지 않았을까. 우리 강상구 PD랑 네, 정우상 씨가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네요. 네, 참 옆에 있는 저도 참 이렇게 소름이 살짝 끼칩니다. 1년간 뭐 지금 400달러에서 1,200달러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게 잘 이게 말해야 되는 게 그때는 액면 분할하기 전. 전이었나?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주가가 제가 그때 이런 말 했습니다. 5년 안에 5,000달러. 5,000달러. 근데 그게 지금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아, 1년 안에. 맞아요. 네. 액면 분할 5대1 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이 사실 그때 기준으로는 지금이 5,000달러. 5,000달러네. 그렇죠. 와, 1년 만에 된 거예요, 그럼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5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악플이 엄청 달렸습니다. 네, 그때 저또 이 사이비 같은 얘기 한다. 근데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딱 부러웠던 건 그거고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아, 저런 신념. 그런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그 무한대의 그런 신념이랄까 거기에서 그 비롯되는 그런 확신이랄까 그러니까 5,000불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거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가능했겠어요. 최근에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테라박 씨 얘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잠깐 이제 얼핏 들었던 얘기가 일부를 좀 차익 실현해서 우리 또 코인 같은 거에 또 우리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테라박 씨가 지금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좀? 이게 참 말하자면 사연이 좀 긴데요. 사연이 길어요? 제가 원래 코인도 1,000만 원대부터 사왔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막 30만 원대. 아, 근데 제가 만약 테슬라처럼 확고한 믿음이 있고 이제 장기 투자를 했으면 그것도 사실 지금쯤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을 텐데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얼마 돼 있는 거지 지금? 지금 7,000만 7천만 원, 8천만 원 네, 갔다가 뭐 이더리움은 53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아쉬운 70배. 게 예. 중간에 막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의 테슬라처럼 한 몇천 프로의 뭐 수익도 날 수 있는데 70배. 70 그죠 몇천 그렇죠. 7,000%. 근데 지금 그걸 못하는 바람에 사실 뭐 아직도 수익률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투가 답이다. 네. 빼면 안 된다. 빼면 안 된다. 거의 아까도 잠깐 이제 녹화 전에 얘기했는데 네. 존리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다. 존리 대표님이 아,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거기에 모든 그 투자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 가장 핵심이지 않나. 네. 투자는 매매가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만약 주주분이시라면
몇 차례 폭락이 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 맞아요. 지금도 1년 전에도. 너무 급격히 상승하다 했기 보니까 때문에? 네. 추가 매수하기엔 손이 안 간다는 얘기.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적립식으로 그냥 사는 게 결국은 답이더라. 막 떨어질 걸 고민하면서 저점에 사겠다 절대 못 잤습니다. 더 갈 거 아는데 손은 안 간다. 네 맞아요. 너무 고점이라.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못 사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왜냐면 저는 이미 테슬라로 막 그럼요. 수익률이 2000%니까 이게 저는 물 타는 거 자체가 약간 그 수익률을 뭐 낮추는 느낌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제2의 테슬라를 찾아서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런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A형으로서 이 새가슴이잖아요. 그 새가슴의 전형인데 네. 나는 테슬라는 이제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주변에 차들이 많이 보이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대해서는 이 진짜 이 강심장들 아니면은 참 이게 투자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 저 테라박 씨는 지금 좀 이렇게 계속 보유하는 게 약간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뭐 이런 코인 투자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밤을 새가면서 쳐다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눈이 충혈돼가지고 이제 본업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무섭거나 좀 불안하거나 뭐 때로는 공포스럽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게 네. 저는 진짜 운이 좋게 어쨌든 테슬라로 초기에 이렇게 자본 증식을 해놓은 상태라 그렇기 제가 때문에. 만약 지금부터 또 재투자를 하면 결국 벌어놓은 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진짜 노동소득으로만 벌어서 투자를 했다면 뭐 아시겠지만 내가 이 돈 벌려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이제 감정이 이입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바로 빼거나 그런데 저는 이미 어차피 제가 불로소득으로 번 걸 가지고 또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초기에 운이 좀 자산을 좀 이렇게 증식해 놓은 게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그런 선순환의 어떤 그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옆에서 볼 때. 그 테슬라라는 주식하고 이제 뭐 코인, 뭐 비트코인 네. 지금 이제 붕 떴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투자자로서 또 올해 투자하면서 좀 좋은 성과를 낸 하나의 그 본보기로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이 뭐 테슬라든 코인이든 막 엄청나게 뛰어들잖아요. 네. 젊은이들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투자의 기본은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매도를 하는 거는 그 기업이나 아니면 뭐 코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텐데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상장 폐지되면 그게 끝인 거지. 이제는 제가 매도한 일 없다라고 아예 그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전 오히려 그러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기업에 대한 믿음 없이 주변에서 이제 소문에 의해서 사고 또 이거 갑자기 테마주 급등하니까 사고 이러면 거기에서 낭패를 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단타로 돈을 벌었더라도 그 돈은 단타로 또 잃더라고요. 저도 이제 단타를 많이 해봤는데 네, 이게 되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갑자기 뭐 쉽게 벌면 이거 단타 쉽나 보네 하고 다른 걸 또 단타하다 보면 결국 그걸로 또 잃게 돼서 결국은 그냥 믿고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해도 지금 뭐 지난밤에도 11,700대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리콜이 됐고 독일 시민들이 테슬라 공장을 짓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제가 또 그 얘기 하나 잠깐 뭐 있어요? 뉴스 보지 마세요. 투자할 때는 역시. 제가 기자면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뉴스는 솔직히 기자도 잘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락하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뉴스를 쓰는 거지. 보통 저는 주가와 실제 뉴스와 연관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테슬라 주가 이렇게 폭등하는 게 뭐 3분기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그렇게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미 장기간 홍보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매집을 많이들 하면서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종의 세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고 이걸 하나의 뉴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뉴스 하나하나에 일일비할 필요 없다는 네. 걸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뉴스들이 막 하루에도 막 엄청 네. 뜨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은 투자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우리 테라박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중심을 계속 확고히 다지면서 정말 내 신뢰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좀 중점적으로 맞습니다. 점검하시면서 네.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주였으면 네. 근데 자꾸만 이제 머스크가 막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그것도 저건 본업하고 크게 연관이 있는 건가? 나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좀 걱정도 됐을 것 같아. 네. 지지 응원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 지지했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돈을 버는 CEO는 일단 일반적이면 안 된다고 봐요. 좀 이렇게 똘끼가 있고 일반인과는 다른 생각을 해야 이게 돈을 버는 거지. 네. 국내 대표 대기업들의 CEO는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워낙 이런 좀 눈치를 많이 보고 그렇죠. 자기 이렇게 주관을 관철하는 게 좀 약하다면 머스크는 사실 눈치 안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념 있게 밀어붙이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더 높이 사고 싶어요. 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본인만의 신념. 네. 리비안이 다음 주에 이제 나스닥에 들어와요. 이게 뭐 기업 밸류가 700억 불이냐, 800억 불이냐. 700억 불이면 포드고 800억 불이면 GM이에요. 일순간에 리비안 전기차 트럭. 리비안 같은 거는 어때요? 좀 이렇게 뭐. 근데 저는 이제 전기차 이슈만으로는 조금 이제 기업이 이제 막 성장하고 그런 거를 이전 같은 큰 감흥은 없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주식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그런 그때 당시에 또 분위기와 테마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오히려 테슬라를 더 높이 사는 게 머스크도 뭐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테슬라는 단순히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통신과 우주를 결합한 그런 다양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볼 때 단순히 이제 전기차만 가지고 오르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은 기본이고 이제 맞습니다. 네. 뭐 인공위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렇죠. 이 통신이 완전히 뭐 5G를 넘어서서 그냥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이제 더 중요해졌고. 예, 네. 뭐 인포테인먼트인지 뭔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제 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잘하는 기업이 또 이제 네. 각광받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테슬라가 시총 1위가 될 수 있다 없다 딱 여쭤본다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무조건 된다. 네. 애플을 넘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 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붙었던 게 테슬라는 자금난이 심하다. 단 한 번도 뭐 손익분기를 넘지 못하고 항상 마이너스다.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어쨌든 머스크 자체 재산이 일단 4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 진짜 뭐 기업이 자금난 나면 자기 돈으로 때려 박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보다는 그냥 장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질문 하나. 오 네네. 그래 이제 질문. 제2의 테슬라로 보고 있는 아. 기업들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이 질문 나왔을 때 버진 갤럭시 얘기하고 지금 되게 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하기 조심스럽게 한데 기억난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는 또 우주의 시대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업을 볼 때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그 테마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투자할 때는 이런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를 제가 보고 그 1등 기업을 투자한 거고 이제 저는 앞으로 우주는 무조건 가장 큰 테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도 사실은 초기 단계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버진 갤럭틱을 재작년부터 계속 매수해 왔는데 근데 버진은 사실 이게 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최근에 이제 시험 발사를 하고 나서 또 이제 맞아. 발사 계획을 좀 미루고 지금 테슬라의 초창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그때도 막 테슬라 파산한다부터 해서 막 그런 어떻게 과도기를 거치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버진도 제가 지금 추천했다가 괜히 사서 이런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근데 제가 투자하는 곳은 버진 갤럭틱이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정 기업을 뭐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테라박 씨의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네. 그 성장 기업을 보는 그런 그 포인트, 네,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그냥 이건 네. 보니까 가치를 생각하는 네네네. 지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 코인은 왜 안- 목이매요. 코인이요? 네, 코인에 아, 대한 저는 가치? 코인도 믿습니다. 저는 코인은 확신합니다, 진짜.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제가 그쪽을 지금 취재해서이기도 하지만 왜요 그랬어요? 왜요? 일단은 저는 화폐의 민주화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뭐 정치의 민주화, 어떤 경제 민주화는 이뤘다고는 하지만 전 아직까지는 화폐는 아직까지 이제 그 중앙은행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조장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네, 많이 얘기하죠. 코로나면 이제 돈 풀고 전 이런 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그거를 일종의 자유롭게 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지금 엘살바도르처럼 거기는 아예 비트코인으로 지금 그렇죠.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게 매우 가까운 미래에 온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코인과 또 메타버스의 연계를 믿거든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갈수록 이제 가상현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사실 가상현실에서는 실제 화폐보다 일반 코인 쓰는 게 더 쓰는 쉽거든요. 게. 예. 지금은 뭐 실물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를 쓰지만 그런 가상 현실에서는 그런 코인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전 또 믿습니다. 네. 도지코인에 열심히 물려 있는. 도지는 저는 좀 제가 뭐 약간 머스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도지는 저는 좀 믿습니다. 열심히 물려 있어요. 하여튼 뭐 저 우리 그 오랜만에 이제 저 테라박 씨 오셨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2,000달러 가면 그때 한번 또 이제 부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뭐 혹시 뭐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뭐 아주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길게 말한 것보다 음. 짧게 그냥 구호 한번 외치고. 구호? 네. 네 좋습니다 구호. 네, 그래서 제가 투자는 하면 장투다. 그렇게 같이 네. 알겠습니다. 투자는 장투다.